그냥 매출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대박이 터지는 아이템 한번 소싱하고 싶은데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소싱하는 걸까?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했었고 뭐 엄청나게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아이템을 소싱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박나는 상품은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리가 뭔지, 어떤 것들이 대박나는 상품인지 그 비밀을 오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대박나는 상품을 보는 시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 좋게 잘 팔리는 상품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팔리는 상품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사실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대박이 나는 상품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사고 싶어질 제품입니다. 사고 싶어질 제품이 과연 뭘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기존 제품이 보완되면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품의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품이 진화하는 게 있죠. 이런 진화의 과정, 이런 세대가 변화하는 제품의 흐름을 캐치했을 때 비로소 대박 상품을 소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캠핑 브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의 변화를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기본 형태의 텐트에서 지금은 사용하기 쉽고 설치하기 쉽고 수거하기 쉬운 에어 텐트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브랜드는 푸디라는 브랜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먼저 선점을 하니 우리는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저는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후발주자가 조금 더 우리 셀러의 관점으로 어떤 회사를 세운다는 관점 아니고 셀러로서 매출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두주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는요, 그 시장의 그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지금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선두주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 했을 때 가성비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선두주자들은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먼저 선보임으로써 마케팅비, 그리고 홍보비, 그리고 광고비,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갔을 때 가성비 제품, 가성비 브랜드로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마기 시장을 볼까요? 안마기 시장은 사실 플리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했었죠. 그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어떤 안마기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세분화된 종아리, 그리고 여기 목, 어깨, 그리고 이제 손 마사지기도 나왔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마사지 시장에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그런 변화는 충분히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냐면요, 어떤 한 판매자가 어깨 마사지기를 팔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깨 마사지기의 매출을 추론해 본 결과 굉장히 높은 매출을 냈다는 거를 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플리오뿐만이 아니고 안마기 시장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홍보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성비 전략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쿠팡에서도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인바디 체중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캔톤 페어를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정용 인바디 같은 체중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체중계에 그냥 무게만 재는 그런 세대에서 건강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체지방과 근육량도 사실 요즘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헬스장에만 있다가 가정용으로도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을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 캔톤 페어나 이런 박람회를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 지금 그 시장이 조금씩 뜨고 있고, 어플도 그 연동 어플
어플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중국이나 어떤 박람회 쪽을 많이 가다 보면은 많은 인사이트와 많은 제품을 보는 눈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세대가 변하고 진화하는 제품들을 따라가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사실 제품마다 세대가 변한다고, 진화한다고 그 흐름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그 시장에 경쟁자가 많이 있느냐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 공급과 수요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공급이 있다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이 큰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이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세대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 어딜까요? 네, 핸드폰 케이스 시장이죠. 사실 핸드폰 케이스 시장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싸움일 뿐입니다. 아이템이 진화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핸드폰의 흐름에 맞춰서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벌써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케이스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이미 물량으로도 규모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변화하는 제품들은 우리가 피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나 어떤 이제 스레드 그리고 구글링으로 그 해당 아이템의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릴스나 쇼츠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틱톡, 스레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쇼츠를 그 제품을 소개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찾고 넣어서 그 해외 시장이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는지,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지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싸움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지만 결국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관심사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관심을 내가 가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박나는 상품은 제품의 세대가 변하는 것을 잘 캐치해라.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간다면은 가성비 전략을 세워라. 세 번째는요, 그래도 내가 한 관심 분야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내가 어느 곳에 흥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잘 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대박나는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늘 제가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